뭐 그게 까탈스럽게 그러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도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도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조선시대에 없었던 그런 화풍의 이런 구도가 나왔다는 거는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냐? 네. 김홍도가 배운 도대체 이런 거는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냐? 김홍도가 이 목판화를 봤다는 어떤 기록이 남아 있나요? 김홍도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중국 북경을 통해서 서양의 문물, 뭐 서양의 그림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올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김홍도가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그 정조를 통해서 또 주변의 실학자들을 통해서 네. 봤을 개연성은 있고 네. 또 사실 서양의 그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네. 영양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네. 목판화는 선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고 네. 조금 서당을 그린 그림도 수목, 필선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식상 유사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비약을 해서 그렇죠. 네. 봤다, 봐서 그것을 받으러 옮겨 그렸다,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이고요. 그리고 단원 김홍도의 그림 중에는 저런 원형 구도를 가진 그림이 서당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씨름도 그렇네요. 그렇고요. 아, 그럼요. 무덤도 그렇고 모두가 네. 그래서 아까 그 김홍도가 뭐 피카소 얘기 나왔을 때처럼 단원의 그 우월함, 그 빼어남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그럼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 운영에 있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공간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미술학적으로 보면은 저 서당 그림하고 이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이거는 이건 저 유치원생들이 그린 거,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린 그림이고 이건 저 프로가 그린 그림이고.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알레니 선교사가 김홍도의 영향을 받아서 동령화풍으로 목판을 했을 수도 있나? 110년 전에. 그건 이제 시대가 아니, 좀 시대가 시대가 좀 얼마나 네. 다르죠? 아니,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김홍도의 그림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시대적으로 봤을 때 서양에서의 어떤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한번 그 추측해 본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런 영향을 받았을까? 그것이 아마도 이런 서양의 그 목판화 같은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피카소도요. 그냥 피카소가 아니에요. 피카소가 그림을 보면 뭐 그전에 브라크리든지 다 흉내내고 옛날 그림 갖다 흉내내고 또 사진 찍는 그 사진 기법 같은 것들을 피카소가 그대로 써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영향 속에서 피카소가 설명이 돼야 피카소가 위대한 사람이지 아니면 피카소가 신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단 그렇죠. 말이죠. 이제 마찬가지로 단원 김홍도도 정말 그 유례가 없는 조선의 위대한 화가인데 도대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라면 정말 자료가 없는데 그럼 어느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이런 엄청난 위대한 그림들이 나왔을까? 아마도 서양 문물의 새로운 자극들이 네. 그 이전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화풍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지 않았을까? 그걸 쫓아가 보면 아마도 이런 것들이 그런 영향 미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정조의 그 소각 도서 목록에 네. 이 책의 판화가 들어가 있었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넓은 의미로 보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서양 미술의 영향을 충분히 받았다. 그리고 단원의 그림에 그런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단원이 그 영화 저기 그 그림을 보러 갔었나요? 중국에? 중국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죠. 이 성당까지 갔다 그 왔죠. 베이징의 천주당을 보고 왔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충격이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가 가서 무슨 오르세 미술관 같은 데 가서 뭐 이런 느낌을 받듯이 김홍도도 중국에 가서 봤더니 이상한 그림들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근법 같은 거는 그 당시 문화적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들을 보고 조선 그 중국 사람들 마찬가지고 뭐 이따구 그림들이 있냐 이게 너무 사실적이다. 그래서 기분 나빠했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엄청난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런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아주 중요한 것은 당시가 뭐 우리나라의 르네상스 같은 또 그런 시대였는데 외국 문물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단원이 그것을 그냥 배척하거나 혹은 받아서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네. 당연히 받았을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해서 자기식의 해석을 통해서 전에 없던 화풍 또 자기 세계를 저렇게 만들어냈다는데 그 위대함이 있는 것이고요. 문화라는 것이 계속 흐르고 그러면서 그 만남과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발전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반드시 뭐 폐쇄적인 것으로만 단정 짓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예, 생각합니다. 다시 그 서당의 예. 그 재미있는 풍경으로 좀 돌아와서 얘기를 좀 나눠보자면요. 여기 지금 음악 하시는 두 분이 계시지만 이 서당을 보면서 좀 떠오르는 악상, 떠오르는 가락이 혹시 있을까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서당의 풍경을 음악으로 표현하신 분이 계신데요. 작곡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영주 교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같은 학교 이성주 교수님께서 제자들 조이 오브 스트링스 여러분과 함께 멋진 무대를 꾸며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